사실 뭐 요즘은 제가 좋은 게 별로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5월, 10월에 수익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이게. 그 5월하고 10월이요? 5월부터 10월까지. 아, 통계적으로 봤을 네네. 때?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년 5월, 10월에 주식이 빠지냐 뭐 이런 건 아닌데 확률이 현저하게 내려갑니다. 그거는 팩트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 외국인들이 신나게 팔고 있어요. 한국 주식을. 네. 정말 올해 10몇 조 팔았는데 그게 역대급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얘네들이 완전 돌아오기 전까지는 사실 뭐 한국 시장에서 기대할 게 별로 없고요. 세 번째는 그냥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나쁜 사인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보통 이 금융시장이라는 건 모멘텀이라는 게 존재를 해가지고 떨어지는 놈이 계속 떨어지고 올라간 놈이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한국 시장은 하락장이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또 미국이 중간선거하는 해에는 보통 수익이 더 안 좋습니다. 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불안정성, 아마도 불확실성이 최고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대통령 초반에는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것도 좀 불확실성이 높은데 이제 의회까지 바뀌면 더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중간 선거가 있는 해, 그러니까 올해 같은 해에는 주식이 평균적으로 수익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좋은 얘기 할 게 없네요. 네, 그 매크로 상황도 지금 뭐 누가 봐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일단 중앙은행이 돈을 빼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한국 쪽에서 그 일단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지면 좋을 건 없죠. 네,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언제 다시 들어가느냐 이게. 보통 그래서 11월부터 통기적으로 수익이 좋아져요. 그리고 중간 선거가 끝날 언저리 10월, 11월부터도 대부분 주식이 좋아집니다. 왜냐면은 중간 선거 끝나면은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는 다음 해에는 보통 미국 주식이 거의 90몇 프로 확률 이상으로 오릅니다. 네. 그게 이제 내년이죠. 네. 그래서 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또 좋다고 봅니다. 주식이. 네. 그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고 성과도 좋으셨는데 네. 혹시 그러면 이런 모멘텀이요. 네. 반등하는 그런 네. 신호 같은 게 좀 있나요?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특히 대하락장 후에는 그 지표를 보시면 좋은데 VIX라는 지표가 있죠. 변동성 지표. 네. 얘가 40을 뚫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패닉입니다. 금융시장에. 참고로 올해도 40을 뚫은 적이 없어요. 다 30, 35 언저리에서 그만뒀거든요. 40이 뚫으면 진짜 패닉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기다리면은 그래도 사람들 패닉이 좀 많이 거치거든요. 그때쯤 들어가는 게 이제 상당히 바닥과 근접할 경우가 좀 많고요.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외국인들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다 사느냐? 개인들이 삽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대하락장이 정말 심해지면은 개인들도 투매를 막 하기 시작해가지고 개인의 최근 한 달 그 매수 매도세도 순매도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때쯤이 또 상당히 좋은 바닥 타이밍입니다. 네. 한마디로 개인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이제 그때쯤 들어갈 때가 이제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개인들이 엄청 사고 있다고 나오던데요, 뉴스에. 그렇죠. 근데 지금 왜 사냐 이거. 지금 빠르잖아.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이게 하락장이라서 많이 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막 최고점 한 22% 정도가 25% 정도 하락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하락장은요. 안타깝게 2년에 한 번 정도 옵니다. 2018년에도 이런 장이 있었고요. 20년에도 그런 장이 있었고 22년에도 이런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은 원래 되게 노멀한 하락장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멀한 하락장인데 이게 이제 대하락장으로 이제 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게 된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가능성도 있는데 그 대하락장이 올 경우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제가 조금 전에 2개를 알려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25%면 네. 근데 대하락장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11월 들어갈 겁니다. 네. 네. 되게 구체적이시네요. 그럼 이게 대하락장은 한 40% 되는 건가요? 50%? 40, 50%이 정도 봐야죠. 네.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거의 망했다 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네. 금융위기 뭐 코로나 정도도 거의 대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좀 그 주식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좀 손절을 좀 하는 게 나은 건가요? 그렇죠. 사실 뭐 그게 가장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어차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20% 빠졌으니까. 근데 20% 빠지면 왜 못해요? 나 사실 그 논리가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요? 아니면 솔직히 20% 들어가지고 여기서 파는 게 마이너스 40 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그 논리를 이해를 못 하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논리로 투자를 한다는 걸 알긴 압니다. 네. 근데 그래도 사실 논리적으로는 소중하게 봤죠, 사실은. 네. 사실 솔직히 저는요 그 주식에서 어린이와
어린이와 어른은 손절을 할 수 있냐 없느냐에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하면 태생적으로 파란색을 싫어해야 돼요. 파란색 있는 놈들은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어린이와 어른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럼 강원국 저자님 네. 지금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은 거의 없어요. 그러세요? 네. 언제쯤 그렇게 좀 나오셨어요? 4월 22일. 그렇게요? 네, 왜냐면은 4월 통계를 봐도 이게 이제 사실 4월은 또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S&P를 전부 다 막론하고 가장 좋은 월이거든요. 사실은 4월이. 올해는 안 그랬어요. 근데 그 4월에서도 그 4월의 상승장이 꺾일 때가 보통 4월 22일 원절이거든요. 그 마지막 주는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4월 마지막 주가 시작하기 전에 그냥 팔고 나왔어요. 네. 그럼 이때도 약간 그 손실을 좀 봐놓은 상태셨나요? 근데 사실 제가 한 퀀트 소형주는 4월에 지수는 좀 떨어졌는데 수익을 내기는 냈거든요. 근데 정말 4월 22일에 팔고 나서 거의 모든 지수들이 약속한 것처럼 푸르게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운이 좋은 건 맞기는 맞는데요. 저는 이제 보통 투자를 할 때 이 계절성이라는 걸 자주 봅니다. 계절성이라는 거는 뭐 과거에 몇 월에 보통 주식이나 뭐 자산이 강세였으면은 그때는 강세의 확률이 높다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은 그 과거에 4월에 주식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올해도 무조건 4월이 좋겠지라는 것은 당연히 아닌데 4월에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주식 시장에서는 절대로 100% 확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나 뭐 60%, 65% 확률 이런 거는 종종 존재합니다. 저는 그냥 계속 꾸준히 내 돈을 60%, 65% 또는 55%의 확률에 꾸준히 매칭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매칭하면은 내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구나. 네. 그 4월 22일에 팔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뭐세요? 네? 4월 22일에. 왜냐면 통계적으로 그 4월의 1일 패턴을 보면은 그때부터 주식이 꺾이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올라주고 꺾이는데 올해는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죠. 근데 그러니까. 올해는 근데 4월 20일까지 얼추 버티다가 그때부터 날아가러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은 이게 하나하나 다 방송에 다룰 수는 없고 진짜 네. 그 방송도 많이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책도 있으시잖아요. 제 영상에서 저희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디테일은 진짜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요, 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 아까 그 11월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통계적으로 딱 봤을 때 뭐 51%, 55% 확률이 그게 역사적으로 좋았으니까 그때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그 11월, 4월에서 그 한국에서 수익이 날 확률은 한 62, 3%고 그리고 5월, 10월에 수익이 날 확률은 50%. 그러니까 한 13% 차이가 나고요. 미국도 비슷해요. 11월, 4월에서 그 다우존스의 수익이 날 확률은 78%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5월, 10월은 62%. 그것도 15% 차이가 납니다. 이 15% 차이가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완전 그렇게 진짜 통계적으로 완전 베이스로 접근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 10월이나 뭐 이때 바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들어가는 거예요. 11월에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제 확률에 따라서 배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투자라는 거는. 네. 투자에서 확신은 절대 가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가장 많이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확신 있는 분들의 3년, 5년 전 발언을 어디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 신문이나 유튜브에. 그리고 그게 맞았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맞은 사람은 없을걸. 네. 네. 어쩌다 만난 사람이 있어도 예를 들면 그렇게 10번 정도 확신의 발언을 하신 분들 중에서 몇 번 말았나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기서 8번 이상 맞으신 분 있으면은 그때는 그분을 따르시면 됩니다. 8번?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미국 사람 중에서는 켄 피셔라는 사람이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분도 67% 정도예요. 67% 정도. 그래요? 네네. 근데 67%는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평균은 한 40% 언저리입니다. 예, 뭐 이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맞추신 분들 그 스코어를 보면은 예, 그러면 8번 아니고 7번으로 합시다. 네. 네, 정말 10번 정도 뭔가 다른 주장을 하신 분들 중에서 그 주장을 7번 맞으셨다. 최근 뭐 5년 10년 동안에 그러면 그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하고 따르셔도 된다고 하는데 없을걸. 네. 그러면 이렇게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1월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막 주식이 좀 이렇게 상승하고 막 이런 흐름이 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빅스가 뭐 예를 들면은 40까지는 아닌데 이게 막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더 넣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네.
않으실 건가요? 않는 확률이 높으신 건가요? 그래도 11월에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럼 사실 제가 좀 배 아프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식 비중을 완전히 빵으로 두는 건 아니에요. 그 거인의 포트폴리오에 나오는 정적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식 비중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5월, 10월에 오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월, 10월에 주식이 오를 확률은 50%라고 했고 물론 요번에는 뭐 매크로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는 확률이 좀 더 낮다고 봐요. 오를 확률이 40% 언저리로 보긴 하는데 그래도 오를 확률이 40%거든요. 근데 그래도 오르면은 저는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네. 배는 아프겠죠. 그래도 이제 완전히 아프진 않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늘 저도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확률 공부하면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옆에서 완전 네. 들었을 때 이게 완전 진짜 확률 베이스로 네. 물론 100%는 진짜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 주식이 5월, 10월에 오를 확률은 저는 40% 언저리로 봅니다. 더 낮은 거죠. 네. 아니 근데 빵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빵이 아니라는 빵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확률을 따르겠다. 오히려 숫자를 믿겠다.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제 생각에는 확률이 40%니까 주식 비중을 너무 크게 베팅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 건 아니죠. 작게 가야죠, 당연히. 네. 야, 이게 바로 퀀트 투자군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강원국 저자님이 오늘 이제 파이어를 통해서 책을 좀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내용 설명해 주셔서 오셨는데 거인의 포트폴리오. 그렇죠. 그 형도 같이 하게 됐네요. 네. 거인의 포트폴리오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책 많이 쓰셨잖아요. 또 뭐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신 건가요? 일단 그 전에 있는 하면되는 퀀트 투자는 그 한국 개별주에서 초과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그 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책도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무작정 따라하기 퀀트 투자라는 정말 초보책을 또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반기부터. 네. 예. 이렇게 미래 책 동부라네 이게. 그때 또 와주세요. 네. 나도 봐야겠다. 네. 그 강원국 저자님께서 또 유튜브 채널 통해서 진짜 보면은 정말 그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진짜 디테일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구체적이지 않은 전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토론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자님 이렇게 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정리하면 될까요? 혹시 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끝으로 자 이게 그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나는 무조건 질 거야라고 나가면은 무조건 지겠죠. 이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부자가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로 팩트가 아니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낙원 기상기라는 거 딱 한 번만 돌려보십시오. 나도 할 수 있네. 낙원 기상기. 낙원 계산기. 네, 그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한번 돌려보시면은 나도 부자가 되는 게 표로로 짱잖아 하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경제적 사회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먼저 개조하실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젊은 부자들 파이어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투자였다는 거. 네, 맞아요.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물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대단하신 분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는 정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희망의 말씀 주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파이어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이신 강원국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